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입니다. 한 72세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을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30년 동안 매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명절에만 왔습니다. 그것도 2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큰아들에게 7억 원, 작은 아들에게 3억 원. 그런데 작은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합니다. 형제는 똑같이 나눠야죠. 과연 형제는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걸까요? 효도를 많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걸까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의 싸움, 형제 간의 갈등, 그리고 아버지의 고민.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72세의 남성입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48세, 작은 아들은 45세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를 다녔고 50대에는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8억 원, 예금이 2억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재산입니다. 부인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큰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들렀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병원 간호를 도왔습니다. 빨래를 가져가서 빨아오고 음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땠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병원이 멀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실 때도 큰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연락을 받고 급히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도 큰아들이 다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조문객 응대, 모든 것을 큰아들이 맡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장례식 기간에만 있다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쁘다며 돌아갔습니다. 49제도 큰아들만 챙겼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연자분은 혼자가 됐습니다. 70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아도 자주 뵈러 올게요. 큰아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왔습니다. 저녁 식사 챙겼는지 확인하고 집안이 깨끗한지 보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갔습니다. 당뇨 검사, 혈압 측정, 정형외과 진료, 안과 검진, 모든 병원에 큰아들이 동행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찬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명절 음식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라며 안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명절에만 왔습니다. 설날, 추석, 그리고 사연자분 생신 때만 왔습니다. 1년에 3번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일이 있어서요 라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전화하면 받기는 했지만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는 달랐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처음에는 5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곧 갚을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독촉하면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빌려간 돈은 아직 안 갚았잖니? 아, 그거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이번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돈이 들어와요. 믿고 또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1,500만 원이 쌓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와도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다가 갔습니다. 반찬을 해온 적도 없습니다. 명절에 와서 밥을 먹기만 하고 갔습니다. 설거지도 큰 며느리가 다 했습니다. 작은 아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1년에 3번만 보니까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핸드폰 게임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5년째 계속됐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5년 동안 큰아들은 한결같이 잘했고 작은아들은 명절에만 왔습니다. 사연자분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법적으로는 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큰아들 5억 원, 작은아들 5억 원 이렇게 반반씩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공평할까요?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효도한 큰아들과 명절에만 온 작은아들이 똑같이 받는 게 맞을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큰아들 7억 원, 작은아들 3억 원,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공증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재산 10억 원 중 7억 원은 큰아들에게, 3억 원은 작은아들에게 상속한다. 이는 큰아들이 30년간 보여준 효도에 대한 보답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아들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큰아들이 실수로 말했거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만 오는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저는 3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그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형제는 똑같이 나눠야죠. 똑같이? 너희 둘이 똑같이 행동했니? 작은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은 30년 동안 매주 찾아왔어. 너는 명절에만 왔잖아. 그게 똑같니? 저도 바빴어요. 일 때문에 자주 못 왔던 거예요. 형도 바빴어. 형도 회사 다니잖아. 근데 형은 시간을 냈어. 너는 시간을 안 낸 거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반반씩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이 다가 아니야. 도리도 있는 거지. 작은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형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 효도의 문제지. 형은 효도를 많이 했고 너는 적게 했어. 그래서 형이 더 많이 받는 거야. 저도 효도했어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왔잖아요. 명절에 2시간 있다가 가는 게 효도니? 그리고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기억하지? 1,500만 원. 아직 안 갚았어. 작은아들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곧 갚을게요. 5년이 지났어. 곧이 5년이야? 결국 작은아들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불공평해요.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 후로 작은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작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유언장 다시 작성하실 생각 없으세요? 형제는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이건 너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3억 원으로는 부족해요. 형수네는 7억 원으로도 부족할 거야. 형편이 어려운 건 너희들만이 아니야. 그래도 형님네는 7억을 받잖아요. 저희는 3억밖에 못 받고요.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야. 효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거지. 작은 며느리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작은 아들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여전히 잘해줬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를 알고 나서도 변함없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에 사연자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큰아들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똑같이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작은 아들도 연락하고 지내면 좋을 텐데.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명절에 큰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러 작은 며느리가 왔을 때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형수님, 유언장 때문에 형님이 더 많이 받는 거 형수님이 부추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언제 부추겼어? 그건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야. 그래도 형수님이 뒤에서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3억밖에 못 받는데. 3억도 많아. 너희가 뭘 했다고 3억을 받아? 명절에만 왔잖아.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안 온 거 아니에요. 바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시간을 냈어. 너희는 안 낸 거지. 결국 두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싸웠고 작은 며느리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형제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아버지 결정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형은 7억 받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형 입장에서는 좋잖아. 나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뵌 게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래도 결과적으로 형이 더 많이 받잖아. 나는 납득이 안 돼. 그럼 너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자주 찾아뵈.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 와서 찾아뵙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유언장은 이미 쓰여진 거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야.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야. 하지만 작은 아들은 끝까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괴로웠습니다. 유언장 하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깨질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쓸까? 너희 둘이 똑같이 나눠 갖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더 받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니까 저는 따를게요. 근데 너희 형제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내가 죽고 나서도 싸울 거 아니냐. 그건 제 동생 문제예요. 저는 싸울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대로 받을 거예요. 동생은 불공평하다고 하던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 있고 동생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받는 거니까 공평한 거죠. 큰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효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입장도 이해는 됐습니다. 형제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생각도 틀린 건 아니니까요.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유언장을 바꿀까 말까? 큰아들에게 미안한가? 작은 아들에게 미안한가? 결국 유언장은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30년 동안 보여준 효도를 생각하면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섭섭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요. 지금도 큰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고 장 볼 때도 도와줍니다. 작은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형제는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효도를 많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게 원칙입니다. 형제가 둘이면 반반씩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으면 다릅니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70%, 작은아들에게 30%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는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5억 원이면 유류분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작은아들이 3억 원을 받으면 유류분을 초과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연자분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큰아들이 7억 원, 작은아들이 3억 원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옳은 걸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사연자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효도를 많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게 공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30년 동안 매주 찾아왔습니다. 1년에 50주라고 치면 30년이면 1500번입니다. 1500번을 찾아온 겁니다. 병원에도 항상 동행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할 때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2년간 700일을 병원에 간 겁니다. 큰며느리도 헌신적이었습니다. 반찬을 해왔고 병원 간호를 도왔습니다. 명절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30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효도한 겁니다. 반면 작은아들은 명절에만 왔습니다. 1년에 3번, 30년이면 90번입니다. 큰아들이 1500번 올 때 작은아들은 90번 온 겁니다. 그것도 2시간씩만 있다가 갔습니다. 큰아들이 한 번에 서너 시간씩 있었으니 시간으로 따지면 차이가 더 큽니다. 게다가 돈까지 빌려갔습니다. 1500만 원을 빌려가서 5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아들이 똑같이 5억 원씩 받는 게 공평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7억 원과 3억 원도 사실 적은 차이입니다. 큰아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8억, 9억을 줘도 모자랄 판입니다. 물론 작은아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형제는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작은아들도 나름대로는 했을 겁니다. 명절에 왔고 빠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충분할까요? 명절에 2시간씩 오는 게 효도일까요? 그건 의무를 최소한으로 이행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꾸준함입니다.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등입니다. 한 일에 따라 받는 게 다른 겁니다. 작은아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공평한 건 뭘까요? 큰아들이 30년 동안 헌신했는데 작은아들과 똑같이 받는 게 불공평한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큰아들이 매주 찾아오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동생은 명절에만 오네. 그래도 나중에 재산은 똑같이 나눠 가지겠지. 섭섭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효도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보답한 겁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너에게 더 많이 줄게. 이게 불공평할까요?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며느리의 말도 이해는 됩니다.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3억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그건 작은아들 가족의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벌어야지 시아버지 재산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큰며느리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를 돌보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썼고요. 그러니 큰며느리 가족이 7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작은 며느리 가족이 3억밖에 못 받는다고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제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은 아들의 선택입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자주 찾아뵈. 아직 늦지 않았어. 이게 정답입니다. 작은 아들이 지금부터라도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면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작은 아들 잘못입니까? 명백히 작은 아들 잘못입니다. 유언장이 마음에 안 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3억도 아깝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아들에게 왜 3억을 줘야 합니까?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큰아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30년 동안 보여준 효도를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작은 아들이 섭섭해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작은 아들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아들이 찾아오면 받아주세요. 하지만 유언장은 바꾸지 마세요. 큰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그게 공평합니다. 큰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효도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동생과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할 일을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뿐입니다. 동생이 불공평하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작은 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뵙세요. 유언장 때문에 화났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1년 반 동안 연락을 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진심으로 효도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때문에 효도하면 안 됩니다.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찾아뵙는 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효도를 다르게 하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효도를 많이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세요.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쓰면 됩니다. 유류분만 지키면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습니다. 한 일에 따라 받는 게 다른 것은 공평한 겁니다. 다만 유언장을 쓸 때 이유를 명확히 적으세요. 큰아들이 30년간 헌신적으로 효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법원에서 유언장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알면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살아계실 때 설명하세요. 효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효도하면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효도를 안 하던 자녀도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양심입니다. 당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자녀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 배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효도하세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형제가 더 많이 받아도 시기하지 마세요. 형제가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그때 자주 찾아뵐 걸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재산 배분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효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녀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효도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부모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